내가 책임지겠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의 입에서 이 한 문장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그 울림은 반세기를 넘어온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한꺼번에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후배들을 보고 또 보아온 대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내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 조금의 흠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이미자가 단 한 명의 어린 소녀를 가리키며 저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고 시청자들은 화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작 13살,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깊은 한을 토해내는 트로트 천재, 빈에서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재능 많은 신동의 등장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이미자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고음도 화려한 기교도 방송용으로 포장된 사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깊고 아린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노래로 끌어올려 사람들의 심장을 붙잡아버린 숨겨진 진실의 무대였습니다. 그 곡의 이름이 바로 모정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23년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미스트롯 3녹화 현장, 아직 키도 다 크지 않은 11살의 빈에서가 무대 중앙에 섭니다. 선택한 곡이 공개되자 심사위원석과 객석이 동시에 하는 기류로 술렁입니다. 모정이라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그리움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의 고단함이 한 덩어리로 뭉친 이 곡은 수십 년 무대 위를 살아온 성인 가수들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난곡입니다. 제작진도 심사위원도 방청객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불러도 결국은 흉내에 그칠 거야. 아이가 어른의 슬픔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첫 음절이 공기를 가르며 나오는 순간 그렇게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어른들의 예측은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무리해서 울컥거리는 감정을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과하게 주어 과장된 표정을 짓는 유치한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숙이 오래 쌓여있던 어떤 서러운 덩어리가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결연하게 올라오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음향 장비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가슴 어딘가에서 어찌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삶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구보다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악명 높은 이미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수천 번 넘게 무대를 보고 수많은 신동과 천재라는 수식을 달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아이들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소녀의 노래 앞에서 여왕이라 불리던 사람의 마음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곡의 후렴부로 갈수록 예서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을 소리 지르는 대신 꾹꾹 눌러 담아 삼키듯 부르는 창법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실함과 절제의 미학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이미자는 어느 순간 화면 속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잃고 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 넘게 노래를 해왔지만 어린아이가 이 정도의 슬픔을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하는 건 처음 봅니다. 마치 부모 잃고 울던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의상 건네는 칭찬이 아니라 전설이 전설의 씨앗을 단번에 알아본 순도 높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11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 이토록 깊은 상실과 그리움, 비어있는 자리를 애써 감추려는 슬픔이 묻어나오는 것일까요? 해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방송 자막 한 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실생활의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현실을 너무 일찍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던 나이에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터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 공백을 온몸으로 감당해낸 사람은 한 사람, 친할머니였습니다. 진주의 한 구석, 작은 식당 일을 마치고 폐지를 줍고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할머니의 구분 등 위에서 예서는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학원으로 향할 때 예서는 할머니의 손술에 뒤를 밀며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감정의 층이 훗날 모정이라는 곡을 만났을 때 무대 위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예서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울면 할머니가 더 속상해하실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이 한 문장은 왜 그녀의 노래가 유난히 조용한 구절에서 더 아프게 파고드는지 설명해 줍니다. 빈에서에게 슬픔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 깊이 숨겨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정은 과장된 울음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려다 결국 맺혀버린 눈물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미자는 자신의 과거와 예서의 현재가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전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천재성, 그리고 자신을 닮은 거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막힌 인연의 끈도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예서의 친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노래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가난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수의 꿈을 눈물로 접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때 지방 공연을 다니던 이미자가 우연히 그 할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다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미자가 예서에게 건네는 말에는 유난히 할머니에게 잘해라 라는 당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꼭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너를 키워주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노래를 꿈꾸었지만 끝내 무대에 오르지 못한 할머니의 한과 자신의 한을 노래로 달래며 살아온 이미자의 삶. 그리고 지금 무대 중앙에서 조명 아래 서 있는 빈에서의 현재가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자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재능 후원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서의 재능이 제대로 꽃피는 순간, 그것은 곧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동시에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가 되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자가 끝내 결심을 굳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노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인성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 나이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대에 인기를 등에 업고 거만해지거나 어른들의 욕심에 끌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이들을 이미자는 누구보다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재능 있는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소비되고 결국 본인도 상처받은 채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서에게서 느껴지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자는 사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 눈을 봐라. 욕심이 없다. 오직 노래,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 예서가 말하는 꿈은 화려한 아파트나 빌딩,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다리 아픈 할머니 수술시켜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흔히 입에 올리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바로 옆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지켜본 단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이미자가 평생을 통해 외쳐온 말, 노래는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철학을 예서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미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대에 숨겨진 진실은 화려한 연출과 자막 뒤에 가려진 감동적인 편집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한 소녀의 삶 그 자체가 빚어낸 울림이었습니다. 예서는 엄마와 떨어져 있던 외로움을, 할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느꼈던 미안함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향한 걱정을 모두 한 곡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미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노래 한 곡이 끝난 뒤 툭 던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이미자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망설임이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지켜줘야 한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보물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 어린 소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응원과 사랑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시기하는 목소리, 조금의 흔들림에도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 여론,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아이의 재능을 상업적으로만 소비하려는 어른들의 손길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자의 선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일종의 방패이자 선포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전설의 어른이 온몸으로 만들어낸 울타리 안에서 예선은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살의 빈에서는 더 이상 신동이라는 가벼운 말로만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땀방울과 아버지의 헌신, 엄마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미자의 혼까지 수많은 인연과 감정이 한 몸에 얽혀있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무대 위에서 흘리는 그의 눈물은 대본에 적힌 연출용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조각을 함께 나누어주는 고백이자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가 나타났다라고 소비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자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내려놓은 자존심,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흘러 빈에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울리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자연스럽게 달고 설 무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 시작은 미스트롯 3의 모정 무대였다. 그리고 그때 이미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먼 길을 갈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장의 어깨 뒤에 서서 조용히 한 걸음 더 밀어주는 마음으로 상처를 노래로 바꾸어가는 작은 소녀를 응원해주는 것뿐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댓글 한 줄, 응원의 한마디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이불 속에서 몰래 울던 그 소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또 다른 어린아이에게 너는 가슴으로 노래하는 아이구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건네는 날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본 이 눈부신 장면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다시 회자될 것입니다.